네, 이제 1부 저 원장님 말씀 끝나고 이제 2부 저는 이제 수학어 담당으로서 수학어에 대한 개강 설명회를 이제 어머님들께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 제가 목차를 적어놨는데 이제 뭐 수학어 기본 성향부터 시작해서 뭐 시험 준비 과정, 그다음에 총평 마무리로 이어져 가겠습니다. 자, 우선 수학어 기본 성향을 보면 자, 제가 이제 이거는 아이들을 몇 년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학습적인 공감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 수학과 아이들은 특히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제 매우 우호적이라는 것.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학습 환경이 타 학교에 비해서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이 1학년 때 수학고과고 내신이 굉장히 치열하다,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들의 시험 범위가 많다, 그런 말들 많이 나오지만 뭐 진성고가 뭐 학습의 환경이 좋다, 광명고가 학습적인 환경이 좋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수학고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 만큼이 아니라 수학고도 굉장히 학습적인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급이 좀 낮은 등급 아이들도 3학년 때 가서도 3학년 1학기 때까지 가서도 수시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아이들 자체 그 학교에서의 그 학습적인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학습적인 환경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녀가 합반이 됐잖아요. 몇 년이 됐는데 여학생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뭐 어디를 가든 여학생들이 욕심이 많은데 수학고도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 여학생들의 에너지가 남학생들을 능가합니다. 여기 반에서도 보이다시피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수학고 반 딱 있으면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있잖아요. 남학생들은 남만 많아도 여학생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높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더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 남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반을 주도해 나가고 학습적인 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과정 변화인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강조를 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뭐 킬러 문항을 없앤다 하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수능에 대한 입시 변화가, 또 문제에 대한 입시 변화가 생겼는데 그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하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쉬워지냐? 쉽지 않았어요. 요번에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수능 본 아이들 주변에 이제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는 쉽지 않았다는 것. 이제 문제의 변화도 생겨나고 선지의 변화도 생겨나는데 그것이 모의고사나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내신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2022년도 이전에는 교과 위주로 기출 문제가 반복되고 단편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던 측면에 이 수능 문제의 유형이 변화되면서 외부 지문 출제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높아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 외에 부교재, 뭐 수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EBS 단기, 뭐 특강 해가지고 얇은 책이 있었고요. 그런 어떤 부교재를 시험 문제에다가 할당을 해요. 근데 이게 문학 작품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학과 지금 시험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굉장히 많았던 거 알 수 있고 아이들도 그런 학습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이거 진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교과적인 내용이나 부교재에 대한 학습적인 내용이 뭐 원활하게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배운 이제 이번 주에 어제부터 어디까지 배웠다면 빨리빨리 그 아이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걸 저희들이 일일이 다 손수 자료를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만들다 보면 어떤 선생님은 얼마큼 나오고 어떤 선생님은 얼마큼 나오고 이런 진도차가 있어요. 진도차가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한 작품을 배우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내용 분석에 대한 차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교재에서 뭐 범위는 정해놓고 작품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문제를 출제할 때 아이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마다 약간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다시 교재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교재 시험 문제에 대한 활동이 높아진다는 것.
지금 소하고 1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소하고 2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특강 문학이 들어갔는데 1학기죠. 2학년 1학기에 이 문학 작품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과 작품 수하고 그 수능 특강 작품 수를 합치면 한 25개 작품 정도? 25, 6개 정도 작품이 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작품 수가 적은 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고 많은 양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적인 부담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 컸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모의고사 유형식, 모의고사 유형식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유형식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작년에는 더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제는 내신이라면 굉장히 단편적이면서도 지역적이면서도 선생님들의 개인 어떤 주관적인 면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제 약간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이 축제됐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수능 기조에 따른 문제 유형들이 나올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단편적인 것에서 모의고사 유형식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고력을 필요로 그런 문제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어머님께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하고 시험 문제 특징이 나왔는데요. 한 1, 2, 3학년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해봤는데, 자, 1학년은 기본이겠죠. 고등학교 국어의 통합적 과정이다 해서 전반적으로 훑기식이에요. 훑기식. 문학도 고대문학도 배우고 현대문학도 배우고 그다음에 문법은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문법은 음문 파트하고 음문, 단어, 문장, 문법 요소, 그다음에 중세국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게 음문하고 한글 맞춤법, 그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 그다음에 이제 중세국어 그 한정된 내에 배우고요.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가서 언매를 배워요. 그러니까 문법하고 매체를 합친 게 언매인데 2학년 2학기에 가서 그 언매 전체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음문부터 국어의 역사까지 전체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매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도 많을 뿐더러 그 시험 난이도도 고3 정도, 2학년 2학기인데도 불구하고 고3 모의고사 수준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린다면 2학년 2학기에 언매를 배우기 때문에 1학년 겨울방학 때는 이런 문법 파트를 한 바퀴, 두 바퀴 정도는 돌려주셔야 2학기 때 가서 문법을 학습하기에 그나마 좀 더 아이들이 수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2학년 가서 좀 언매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능특강 반영한다고 했죠. 수능특강 반영은 1학년 때 잠깐 낼 수도 있지만 2학년 때부터는 거의 수능특강 반영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문학 작품에서 교과 내용을 배우면서 플러스 수특의 문학 작품이 들어간다는 거. 근데 그 작품 수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3학년 가면 이제 수능특강 위주로 나가죠. 모든 과목들이. 그래서 수능에 초점을 맞춘 과정으로 교육 진도가 편성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1학년에서 2, 3학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2학년 때 가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위주의 공부도 많이 해야지만 2학년, 3학년 때 가서 학교에서의 내신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수학고 1학년 연구입니다. 수학고 1학년은 지금 교과에 중점을 두고 부교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BS 단기 특강 이런 부교재나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입학 전 고등학교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어렵다라는 거죠. 학원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어머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3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3월 4일날 개학을 하죠. 그때의 과정, 100일 정도의 과정이 대학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단언컨대 그때 노력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히 힘듭니다. 국영수 중에서 만약에 영어라도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수능 영어 정도까지 공부를 했던 학생이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 외고나 자사고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들도 아니고
뭐 일부 애들만 그런 애들이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훨씬 더 일반 학생들보다 학습적인 능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3 기말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고등학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미리 습득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학습적인 효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내신이잖아요. 상대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 내신에 있어도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도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서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희 학업에도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학원에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점수대를 상상도 못한 친구였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좀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국어에서 점수가 완전 깎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학원에 와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방향을 잡아주고 이제 국어 학습에 대한 어떤 그 틀을 좀 알려주니까 정말 열심히 했어요. 클릭도 매주 오면서 정규수도 열심히 듣고 그걸 정리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소학고에서 전교권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1등급 중에서도 상위 1등급이 나올 정도로 96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요즘은 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소학고 2학년 시험문제 특징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뭐 1학년, 여기 어머님 2학년 때문에 오신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1학년 이제 신입생 때문에 오신 건데, 2학년 시험 문제 특징을 보면 1학기 때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에요. 문학을 중심으로 나가는데 뭐 진짜 고대 문학부터 시작해서 현대 1990년대까지 문학을 배웁니다. 배우는데 이제 어떤 작품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이제 교과적인 작품 수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수능 특강에서의 어떤 범위를 지정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은 또 거기에 고전 문학을 많이 어려워하고요. 고전 문학 중에서도 고전 소설 파트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고전 문학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시험 난이도는 이제 교과와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 난이도로 축제되니까 아이들은 많이 어려워하고 점수도 생각만큼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입니다. 자, 2학기 때는 언어와 매체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2학기 중간과 기말에 나누어서 본다는 거. 자, 여기에 이제 매체가 포함되고 작년 시험에서 소하고 2학년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난제를 겪었냐면 매체에서 난제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100점짜리가 거의 뭐 정규에 한 명 있다고 들었는데 한 명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문법도 물론 어려워하지만 매체 부분도 이제 수능까지 나오지만 그 선지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뒤바꿔서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 의도라든가 매체 보여주는 어떤 보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으면 시험 시간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한 답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도 아이들이 학습된 상태가 아니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매체 부분에서 많이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학생들 많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학생들도 매체는 우습게 봤지만 얘 정말 우습게 봤거든요.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매체는 그냥 점수 주기 위한 문제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은 매체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학년입니다. 3학년은 뭐 다 수능 특강으로 거의 교과 진도하고 합쳐져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고요. 소하고는 특히 소하고 같은 경우는 1학기에 이제 내신 반영될 때 4, 5등급 학생들도 1학기 내신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타 학교에 비해서 이 주변 인근의 타 학교에 비해서 4, 5등급 학생들도 1학기 때 좀 내신을 만회하려면, 왜냐하면 내신 반영 비율이 1학기 때 높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좀 0점 몇이라도 더 높이려고 많이들 노력한다는 것. 그래서 학습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 네. 그래서 3학년 때도 수학 학생들은 대부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학년 때 가서 4, 5등급을 맞으면 많이 속상들 하시겠죠.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관한 국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님께서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뭐 담당 선생님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에 소통이 되면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학습에 연연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만든 그 중간고사 분석이에요. 분석이고 여기 보면 이제 배점이 3.1부터 4.3까지 나왔고 객관식 문제 24문제, 논술 2문제 나왔죠. 중형고에 비해서는 좀 더 문항수가 많습니다. 문항수가 많고 그 다음에 배점도 좀 다양하게 나왔죠. 중형고 같은 경우는 뭐 대비를 해보자면 중형고는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보다 훨씬 높고요. 문항수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고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한 문제를 가지고 등급이 완전 갈릴 정도로 치열합니다. 뭐 수학고도 마찬가지예요. 수학고도 뭐 3.1부터 4.3까지인데 4.3짜리를 하나 놓친다면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 범위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시험 범위 문항수를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아마 가지고 계신 그 설명의 프린트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좀 푼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총평 형식으로 해서 지금 뭐 문학에서 고전은 몇 %고 비중이 얼마큼 높았다. 여기는 보면 지금 고전의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36.8%로 현대시가 몇 %, 복합적인 몇 %, 하고 특징, 일반적인 문제 방식을 출제했다. 라는 것. 중세 문법,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1학년 2학기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방식을 나누는 것. 문법은 모의고사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그런 정도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고3 모의고사와 올해 수통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하기도 하였으나 이말 나왔죠. 그만큼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문법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 심도 있게 다룬다는 얘기는 문법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문법이 어려워하면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면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외우고 그 말 뜻이 뭔지를 그 다음에 이해하라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발적인 학습이 된다거나 좀 더 이제 욕심이 있는 학생들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을 보면서 개념을 보면서 개념에 대한 용어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죠. 문법은 활용 문제니까 활용을 해서 시험에 임하게 되면 충분히 고3 모의고사든 수통 문제든 충분히 풀 수 있는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건 수업 계획인데요. 저희는 이제 여기 학원에서 같은 학교를 맡고 있다 하더라도 선생님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기본적인데 기본 교재가 1차, 2차, 3차로 나갑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미리 만들지 않아요.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안 나와요. 한 시험 보기 한 2, 3주 전? 그때 이제 시험 범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재를 배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지금 이제 학습이 어디 나가는지 보면 만약에 6단 나간다. 6단을 첫 번째가 문학이 나가면 그럼 문학작품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의견, 지금 각 반, 여러 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어디 나가는구나 해서 그 나간 부분을 듣고 바로 그 주에 교재 작업을 해서 만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교재로 1차, 2차, 3차 나가는데 1차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그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도 만들어야 되고 개별적인 프린트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차 힘들고요. 2차는 이제 1차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만들고 3차가 이제 맨 마지막이죠. 여기에 플러스가 된다면 이제 직보 교재가 4차로 나가겠죠. 직보 교재 같은 경우도 이제 양이 적진 않아요. 보통 직보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기본 3시간이지만 어떨 때는 뭐 5시간 나갈 때도 있고 뭐 선생님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요. 뭐 5시간, 6시간 나간 적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전날 반복 학습을 시켜서 적어도 이거만큼은 해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상기시키기 위해서 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물론 다음 시험이 있다면 뭐 조절은 하면서 가죠 이제. 네.
그다음에 학교 프린트 재구성은 뭐냐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면 그 프린트를 저희가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서, 왜냐면 학교 프린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 프린트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이 학교 프린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여기 선생님들이 다시 다 개별적으로 만듭니다. 선생님들마다 그 내용은 똑같이 들어가되 어떤 형식이라든가 구성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쓴 그 프린트 정리하는 거 외에 또 선생님들이 이제 그 만든 그 재구성한 프린트를 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학습 이제 활용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부교재 연관 작품들을 다른 유사한 작품과 연계한다는 것. 뭐 당연한 거죠. 뭐 시험범위 보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작품들은 반드시 나오되 그것과 관계된 다른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은 찍을 수가 없어요. 뭐 유사한 작품들이 나오면 뭐 저희가 대략은 알 수 있어. 대략은 알 수 있지만 그 작품이 확실히 나온다라고 보장은 못해요.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것들 여러 면에서 뭐 정서적인 면에서 아니면 주제적인 면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연계를 시켜서 그 작품들을 끌어와서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 작품들과 좀 약간 비교하면서 또 다른 이제 문화 작품이 첨부가 돼서 이제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의 작품들과도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연계해서 이 작품은 이제 이렇게 연계가 시켜가지고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구나라는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클리닝 테스트입니다. 시험 대비 때는 모두 참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험 대비 때는 이제 저희는 평상시에도 클리닉을 정규 시간 외에 클리닉을 정해서 오게 하는데 시험 대비 때는 무조건 오게 합니다. 무조건 오게 해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봤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점을 맞지 못했다 그러면 뭐 2차 시험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내용 정리를 다시 하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 클리닉에 와서 부족한 학습을 좀 보충을 하고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전주 학습 테스트는 이제 이건 정규 수업에서 정규 수업, 그러니까 클릭 때 보는 테스트가 있고 정규 수업 시작하면서 바로 보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정규 수업 때 그 전주에 얼마큼 배운 것을 얼마큼 학습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요. 저희가 시험 때마다 실시하는 건데 투아웃제입니다. 투아웃은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과제를 이해해오지 않을 경우 원비는 수업한 횟수까지만 받고 교재는 반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강제성이 있는 건데 이 수업 분위기, 반 분위기나 학원의 분위기를 그 시험 대비 때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안 하는 친구들이나 하기 싫은 친구들은 굳이 저희가 같이 데려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뭐 학생하고 어머니께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학원에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이런 투아웃제를 실시해서 내보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작년에 박땡땡이라는 학생의 성적표고요. 뭐 학교 석차가 305명 중에 1등 했죠. 네. 이 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점수 받았다가 다시 이제 공부를 그래도 한번 해봤던 친구라서 그런지 알려준 대로 갔어요. 알려주는 대로. 저는 그냥 이 친구한테 학습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이 작품을 이해한다든가 공부하는 것들을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들을 좀 알려준 것밖에 없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었어요. 아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였는데 그거를 다 익히고 소화하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런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려봤고요. 그래서 학원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려면 학습 의지, 인내, 그 다음이 사고력. 사고력이 없으면 한계에서 머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항상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인사고요. 수학을 선택하신 것에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근처에 학교들 다 이제 뭐 충현이든 소아든 모든 학교들 다
중요하고 다 좋은 친구들 많은데 소아고의 그 학습 분위기 때문인지 몰라도 소아고 아이들한테는 좀 더 제가 좀 열정도 생기고 좀 관심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이번에 3월 달부터 개설된 반입니다. 지금 3월 2일 토요일 하고 3월 3일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반이 이렇게 있다는 거. 오전 10시 반, 오후 6시 반이고요. 이제 저랑 원장님하고 이제 그렇게 1학년을 이렇게 1학년 세 반을 맡아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영상 정송은 이제 뭐 밴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올려서 보여준 경우도 있는데 여기 선생님들은 다 이제 카메라로 직접 찍어가지고 이제 링크를 보내주면 그 링크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영상 정송보다는 현장에서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 이제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1학년 겨울방학 되면 아이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이제 뭐 메가패스니 대성의 뭐 패스니 이런 인터넷 학습을 위한 뭐 수십만 원짜리 패스를 뭐 끊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자녀분들한테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뭐 그 과정을 다 한다면 학생들이 학원 다닐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공부가 개인적으로 책상에 앉으면 되는 친구들이겠죠. 괜히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좀 어머니께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현장 학습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클리닉도 와서 직접 선생님과 대면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머니께서 많이 이제 격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어머님들과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부 이건 이제 소아고 1학년에 대한 설명회를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